1506년 9월 2일 새벽, 조선 궁궐의 정적이 칼날 부딪히는 소리에 깨어집니다. 중종반정, 조선 12대 왕 연산군을 몰아내는 쿠데타가 일어난 것입니다. 혼란 속에서 한 여인이 형장으로 끌려 나옵니다. 그녀의 비명은 무자비한 칼날 아래 잠겨버립니다. 종로거리,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의 목이 떨어집니다. 같은 시간 궁궐 깊은 곳, 또 다른 여인이 떨리는 손으로 교지를 내립니다. 성종의 계비이자 반정군이 추대하려는 진성대군의 친어머니 대왕대비 정현왕후입니다. 내 친아들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내가 손수 키운 의붓아들을 패하노라. 그리고 대조전에서는 또 다른 여인이 통곡합니다. 연산군의 왕비 신씨. 그녀는 남편의 폭정과는 무관했지만 함께 폐위되어 성 밖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친아들을 위해 의붓아들을 버렸으며 한 사람은 아무 죄 없이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극의 시작에는 24년 전 이미 세상을 떠난 네 번째 여인이 있었습니다. 패비은 씨. 오늘 밤의 실록에서는 연산군을 둘러싼 네 여인의 잔혹한 운명을 따라갑니다. 패비윤 씨, 정현화모, 장녹수, 그리고 패비신 씨. 이 네 여인의 운명은 어떻게 조선 역사상 최악의 비극을 만들어냈을까요? 이야기는 14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종 7년, 성종의 첫 번째 왕비 한시공해 왕후가 20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혼한 지 불과 2년 만이었습니다. 왕실은 새로운 왕비를 간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종의 후궁이었던 한 여인이 왕비로 승격된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씨. 파평 윤씨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윤기견, 외할아버지는 권람, 당대의 권문세족이었습니다. 윤씨는 아름다웠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용모가 단정하고 아름다웠다고 적혀 있습니다. 성종은 그녀를 총애했습니다. 후궁에서 왕비로 승격시킬 만큼 윤씨는 왕비가 된 지 2년 만인 1478년 아들을 낳습니다. 훗날의 연산군입니다. 마마, 아드님이 옵니다. 성종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왕실의 대를 이을 왕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윤씨는 왕비로서 그리고 왕자의 어머니로서 안정된 지위를 얻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왕에게는 여러 후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왕실의 대를 잇기 위해서는 많은 자식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윤씨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성종이 다른 후궁의 처소에 가는 것을 보면 그녀는 분노했습니다. 어찌 저런 천한 것들에게 눈길을 주시옵니까?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윤씨는 후궁들을 질책하고 때렸습니다. 궁녀들에게 분풀이를 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인 인수대비 성종의 어머니 소해 왕후에게까지 버릇없이 굴었다고 합니다. 인수대비는 며느리 윤씨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저 아이는 왕비의 품격이 없구나. 질투는 왕실에서 가장 큰 죄악이거늘. 하지만 성종의 총애가 있었기에 인수대비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비 윤씨가 질투로 인해 후궁들을 저주하는 방책을 꾸미고 심지어 독약을 숨겨두었다가 들통났다.
왕비가 후궁들을 독살하려 했다는 뜻입니다. 성정은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녀는 왕자를 낳아준 왕비였으니까요. 하지만 윤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479년 어느 날, 성종과 윤 씨가 다투고 있었습니다. 또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록에는 여러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왕비 윤 씨가 성종의 얼굴을 손톱으로 핥히었다. 왕비가 성종의 옷깃을 잡고 늘어섰다. 심지어 왕의 수염을 뽑았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록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윤 씨가 왕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왕은 곧 하늘이었습니다. 왕의 몸은 신성 불가침이었습니다. 왕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은 영모와 같았습니다. 성종은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어머니 인수대비가 경노했습니다. 저런 표독한 여인에게 나라의 어머니 자리를 맡길 수 없다. 당장 폐출하라. 조정 신하들도 모두 왕비 윤 씨의 폐출을 주장했습니다. 성종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1479년 6월 교지가 내려졌습니다. 왕비 윤 씨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는다. 화려한 가채를 벗고 금빛 비녀를 빼앗기고 왕비의 옷을 벗었습니다. 윤 씨는 왕비에서 평민 신분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궁궐 밖 사가로 쫓겨났습니다. 당시 아들 연산군은 겨우 2살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찾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끌려가야 했습니다. 아가, 어미가 미안하구나. 윤 씨는 눈물을 흘리며 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살짜리 연산군은 어머니와 영영 헤어졌습니다. 이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궁에서 쫓겨난 윤 씨는 사가에 유폐되었습니다. 폐비가 된 그녀는 더 이상 왕실의 일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궁궐에서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성종은 새로운 왕비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정현왕후입니다. 한편 조정에서는 폐비 윤 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습니다. 신하들은 걱정했습니다. 폐비 윤 씨가 살아있으면 훗날 세자가 왕위에 오를 때 문제가 될 것입니다. 폐비가 복수심을 품고 있다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인수대비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성종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1482년 8월, 성종은 마침내 명령을 내렸습니다. 윤 씨에게 사약을 내린다. 공식 기록실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윤 씨가 폐출된 후에도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고 저주까지 했다. 이에 사살을 명한. 하지만 일부 야사에서는 다른 이유를 제시합니다. 윤 씨의 친정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새로운 왕비를 완전히 받아들이기 위해 전 왕비를 제거한 것이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약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사가에 유폐되어 있던 윤 씨에게 내관이 찾아왔습니다. 부인, 상간 마마의 명이요. 나무 쟁반 위에 흰 도자기 사발. 그 안에 독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 씨는 28살이었습니다. 윤 씨는 사약을 마셨습니다.
독이 몸속으로 퍼져가며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피를 토했습니다. 야사의 기록에 따르면 윤 씨는 흰 수건에 피를 토하며 어머니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핏자국이 묻은 수건을 잘 간직하시다가 내 아들이 잘하거든. 이것을 보여주며 나의 억울함을 알려주소서.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윤 씨는 1482년 8월 16일 2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는 정말로 그 핏자국 묻은 수건을 간직했습니다. 22년 동안 이 수건이 훗날 조선을 뒤흔드는 비극의 증거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윤 씨가 죽었다는 소식이 궁궐에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7살 연산군에게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종과 인수대비 그리고 조정 대신들은 합의했습니다. 세자에게는 어마마마께서 병으로 돌아가셨다고만 말하자 어린 연산군이 물었습니다. 아바마마, 어마마마는 어디 계시옵니까? 어마마마께서는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느니라. 하늘나라로 가셨느니라. 연산군은 어머니가 단지 병으로 일찍 죽었다고만 알았습니다. 폐비가 되었다는 사실도, 사약을 받았다는 사실도,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비밀은 20년 동안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또 다른 여인이 등장합니다. 태비 윤 씨가 쫓겨난 이듬해인 1480년, 성종은 새로운 왕비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 씨. 앞서 폐비가 된 윤 씨와 같은 파평 윤 씨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훗날 그녀는 정현왕후라는 시호를 받게 됩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18살이었습니다. 폐비 윤 씨와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습니다. 실록의 기록. 성품이 온화하고 신중하며 질투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를 잘 모셨고 후궁들과도 화목하게 지냈다. 성종은 만족했습니다. 이번에는 질투심 많은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정현왕후는 훌륭한 왕비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중요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친어머니를 잃은 어린 연산군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정현왕후는 연산군을 친아들처럼 지극정성으로 키웠습니다. 연산군도 그녀를 어머니로 따랐습니다. 마마, 오늘 그 공부를 열심히 했사옵니다. 그래, 착하구나. 잘했다. 하지만 정현왕후에게는 말 못할 비밀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1488년, 그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진성대군, 훗날의 중종입니다. 이 아이는 그녀의 친아들이었습니다. 이제 정현왕후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의붓아들인 연산군 세자와 친아들인 진성대군. 그녀는 두 아들을 모두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왕실에서 이것은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연산군은 세자였습니다.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성대군은 정현왕후의 친아들이었습니다. 만약 연산군이 왕이 되고 정현왕후의 친아들인 진성대군이 위협이 된다면 정현왕후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더욱 침묵했습니다. 친아들 진성대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붓아들 연산군을 거스르면 안 되었습니다. 1494년 12월 성종이 승하했습니다. 향년 38살이었습니다.
20살의 연산군이 조선의 12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정현왕후는 대왕 대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왕의 어머니 대왕 대비이자 또 다른 왕자 진성대군의 친어머니였습니다. 복잡한 위치였습니다. 연산군은 처음 몇 년간은 그리 나쁜 왕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치를 좋아하고 유흥을 즐겼지만 그래도 정사를 돌보았습니다. 전현왕후는 대왕 대비로서 조용히 연산군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안했습니다. 언젠가 연산군이 자신의 생모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 알게 되는 날이 올까. 그녀는 두려웠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1504년 연산군 즉위 10년째 되는 해. 이 해에 조선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 시작됩니다. 갑자사화. 사건의 발단은 임사홍이라는 신하였습니다. 임사홍은 연산군에게 잘 보이려고 어떤 비밀을 고했습니다. 상감마마, 말씀드릴 것이 있어옵니다. 무엇이냐? 사실은 상감의 생모이신 윤씨 마마께서 단순히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옵니다. 무슨 소리냐? 폐비가 되셨고 사약을 받으셨사옵니다. 연산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임성은 더 나아가 윤 씨의 어머니가 간직하고 있던 그 핏자국 묻은 수건까지 가져왔습니다. 연산군은 그 수건을 보았습니다. 22년 전 어머니가 사약을 마시고 피를 토하며 남긴 유언의 증거. 그 순간 연산군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내 어마마마께서 사약을 마시고 돌아가셨다고? 연산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곧 충격은 분노로 변했습니다. 누가 어마마마를 죽였느냐? 연산군은 진실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윤 씨를 사사하라고 명령한 사람은 아버지 성종. 하지만 그것을 종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인수대비, 그리고 당시의 대신들. 연산군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감히 내 어마마마를. 그는 즉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어머니 윤 씨를 복권시켰습니다. 폐비에서 다시 왕비의 지위로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윤 씨의 사사를 주장했던 대신들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은 무덤을 파서 시신을 참수했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능지처참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처벌했습니다. 수백 명이 죽거나 유배를 갔습니다. 이것이 갑자사화입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정현왕후는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성종의 왕비였습니다. 연산군에게는 어머니였지만 동시에 그가 증오하는 성종의 부인이기도 했습니다. 연산군은 할머니 인수대비에게까지 분노를 표했습니다. 이미 죽었지만 그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현왕후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연산군이 나를 의심한다면, 만약 내가 윤 씨의 사사를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더욱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친아들 진성대군을 지키기 위해 더욱 숨죽였습니다. 궁궐은 공포의 도가니였습니다. 연산군의 광기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또 다른 여인이 등장합니다. 왕이 미쳐갈 때 그 틈을 타 권력을 준 여인이 있었습니다. 장녹수. 그녀의 출신에 대해서는 기록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외부 기록은 기생 출신이라 하고 또 다른 기록은 양반 서녀 출신이라고 합니다. 확실한 것은 그녀가 1500년경 궁에 입궐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연산군은 26살 정도였을 것입니다. 장녹수는 평범한 궁녀가 아니었습니다. 실록의 기록. 용모가 뛰어나고 춤과 노래에 능했다.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16 소녀 같은 얼굴을 가졌다. 연산군은 유흥을 좋아했습니다. 궁궐에서 자주 연회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장녹수가 춤을 췄습니다. 연산군은 그녀에게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춤을 잘 추는 궁녀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연산군은 그녀를 더 자주 불렀습니다. 그리고 곧 그녀는 연산군의 후궁이 되었습니다. 장녹수는 영리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연산군의 결핍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연산군. 7세에 어머니를 잃고 26세에 어머니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안 연산군. 그는 깊은 상처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녹수는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때로는 연인처럼, 때로는 어머니처럼 그를 대했습니다. 전하, 하고 싶은 대로 하소서. 이 나라는 전하의 것이옵니다. 세상이 전하를 이해하지 못해도 소첩은 전하의 마음을 압니다. 연산군은 장녹수에게 의지했습니다. 그녀만이 자신을 이해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1504년 갑자사화 이후 연산군은 더 이상 정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유흥에만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장녹수가 있었습니다. 장녹수는 연산군의 총애를 이용해 막대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실록의 기록. 장녹수가 매관매직을 일삼았다. 그녀의 한마디에 대신이 파면되고 관직이 사고 팔렸다. 그녀는 막대한 재물을 쌓았다. 백성들은 그녀를 나라를 망치는 요부라고 불렀습니다. 연산군은 그녀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었습니다. 녹수야, 무엇이 필요하냐? 전하, 새로운 궁궐을 짓고 싶사옵니다. 그리하여라. 백성들을 동원해 화려한 궁궐을 지었습니다. 세금은 가혹해졌고 백성들의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과 장녹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환락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한편 연산군에게는 정식 왕비가 있었습니다. 신씨, 거창 신씨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1494년 연산군이 왕세자였을 때 간택되어 세자빈이 되었고 연산군이 왕위에 오르자 왕비가 되었습니다. 실록의 기록. 왕비 신씨는 성품이 어질고 온화했다. 남편인 연산군의 폭정을 안타까워했으나 막을 힘이 없었다. 신씨는 연산군에게 간언하려 했습니다. 마마, 부디 백성을 생각하소서. 하지만 연산군은 듣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간섭하지 마라. 신씨는 무력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밤 장녹수의 처소에만 갔습니다. 마마, 오늘은 중전 전에. 안 된다. 녹수가 기다린다. 신씨는 왕비였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정현왕후는 며느리 신씨를 안쓰러워했습니다. 중전, 힘내거라. 대왕대비마마, 어찌해야 하나이까? 참아야 한다, 우리 여인들은. 참는 것밖에 할 수 없느니라. 두 여인은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1506년 초, 조선의 백성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궁궐을 확장하기 위해 수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세금은 가혹했고 사치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래서야 백성이 어찌 살겠소? 폭군이요, 폭군! 하지만 불만을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잡혀갔습니다. 조정 대신들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대신들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왕을 바꿔야 한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그들은 비밀리에 모여 쿠데타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산군을 폐위하고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 연산군에게는 아들이 있었지만 아직 어렸고 무엇보다 연산군의 피를 이은 사람이었습니다. 단정 세력은 결정했습니다. 성종의 둘째 아들 진성대군, 바로 정현왕후의 친아들이었습니다. 1516년 9월 1일 밤 반정 준비. 1504년 9월 1일 밤 박원종을 비롯한 반정 세력은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대왕 대비 정현왕후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반정군이 정현왕후를 찾아왔습니다. 대왕 대비 마마, 연산군을 패하고 마마의 친아드님이신 진성대군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오니 허락해 주소서. 정현왕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두려워하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의붓아들 연산군인가? 아니면 친아들 진성대군인가? 그녀는 고민했습니다. 연산군은 그녀가 손수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비록 친아들은 아니지만, 하지만 연산군은 폭군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망치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진성대군은 그녀의 친아들이었습니다. 정현왕후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도록 하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폐위 교지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친아들을 위해 의붓아들을 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1516년 9월 2일 새벽 반정 발발. 1504년 9월 2일 새벽 궁궐 밖에서 군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원종이 이끄는 반정군이었습니다. 들어가라. 군사들이 궁궐로 설도했습니다. 잠들어 있던 궁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영모다, 영모! 장감, 마마를 호위하라. 하지만 연산군의 친일 세력은 약했습니다. 이미 많은 대신들이 반정에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연산군은 급히 깨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마마, 반정이 옵니다. 뭐라고? 연산군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반정군은 연산군을 붙잡았습니다. 박원종이 교지를 낭독했습니다. 연산군은 폭정을 일삼아 백성을 도탄에 빠뜨렸으니 대왕 대비의 명으로 이에 폐위하노라. 안 된다. 나는 왕이다. 왕.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연산군은 왕위에서 쫓겨나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2달 후인 11월,
그곳에서 죽습니다. 31살이었습니다. 일부 기록에서는 병사, 일부에서는 독살 의혹. 새로운 왕이 옹립되었습니다. 성종의 둘째 아들 진성대군. 그가 바로 조선의 11대 왕 중종입니다. 정현왕후의 친아들이 왕이 된 것입니다. 반정군은 즉시 장녹수를 체포했습니다. 장녹수를 잡아라. 살려주십시오. 제발. 그녀는 끌려 나왔습니다. 반정 세력은 그녀를 모든 악의 근원으로 지목했습니다. 저 여인이 상감을 현혹시켜 나라를 망쳤다. 당장 처형하라. 재판도 없었습니다. 1506년 9월 2일 반정이 일어난 바로 그날 장녹수는 종로거리로 끌려가 참수당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록의 기록. 백성들이 장녹수의 시신에 돌을 던졌다. 순식간에 돌 무덤이 되었다. 석전. 돌을 던지는 형벌이었습니다. 장녹수는 백성들의 분노 속에서 참혹하게 죽었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30대에서 40대 초반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궁녀에서 시작해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가 단 하루 만에 처형당했습니다. 반정 세력은 또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산군의 왕비 신씨를 폐위하기로 한 것입니다. 중전 신씨는 연산군의 폭정을 막지 못했으니 배출하노라. 신씨는 억울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폭정을 막으려 했으나 힘이 없었사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녀는 패비가 되어 대조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실록의 기록. 패비 신씨는 궁을 나가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성품이 어지럽으나 남편의 죄로 인해 함께 벌을 받았다. 신씨는 궁 밖으로 쫓겨나 평민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1537년까지 살았습니다. 남편과 떨어진 채 서러운 여생을 보냈습니다. 반정이 성공했고 정현왕후의 친아들 진성대군이 중종으로 즉위했습니다. 정현왕후는 이제 왕의 친어머니, 즉 대왕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의붓아들 연산군을 버리고 친아들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연산군은 강화도에서 외롭게 죽었습니다. 정현왕후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현왕후는 1530년 7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궁궐 한 구석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네, 여인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패비윤 씨, 질투심 많은 왕비. 왕에게 폭력을 가한 죄로 폐위되고 사사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말 악녀였을까요? 어쩌면 그녀도 조선시대 왕실 여성으로서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질투는 죄였지만 그것이 죽음을 받을 만큼 큰 죄였을까요? 그녀의 억울한 죽음은 아들을 괴물로 만드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정현왕후, 온화하고 현숙한 왕비, 의붓 아들을 친아들처럼 키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의붓 아들인가, 친아들인가? 그녀는 친아들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로서 당연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배신이었을까요? 그녀는 살아남았지만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장녹수.
궁녀에서 권력의 정점까지 올랐던 여인. 영리하고 야심찼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처형당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요부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녀가 연산군을 타락시킨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타락한 왕에게 편승했을 뿐일까요? 그녀는 권력에 기생하다가 권력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피비신 연산군의 왕비. 성품이 어질고 온화했지만 남편의 광기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죄로 인해 함께 폐위되었습니다. 가장 억울한 희생자였는지도 모릅니다. 이 네 여인의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것은 바로 조선시대 여성의 비극입니다. 윤 씨는 너무 강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정현왕은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장녹수는 너무 영리했습니다.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신 씨는 너무 무력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벌을 받았습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어떻게 해도 자신의 운명을 온전히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왕비든 후궁이든 그들은 모두 남성 권력의 부속물이었습니다. 윤 씨의 질투도, 정현왕후의 침묵도, 장녹수의 야심도, 신 씨의 무력함도 모두 그 시대가 여성에게 허락한 좁은 공간 안에서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연산군은요? 그는 폭군이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왜 폭군이 되었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26살에 어머니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충격과 분노가 그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윤 씨가 죽지 않았다면, 만약 연산군이 진실을 일찍 알았다면, 만약 정현왕후가 진실을 말해주었다면, 만약 장녹수가 없었다면.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비극으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뿐입니다. 오늘 밤의 실록에서는 연산군을 둘러싼 네 여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패비윤 씨, 정현왕후, 장녹수, 그리고 패비신 씨. 네 여인의 운명은 모두 달랐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권력의 희생자였습니다. 조선시대 여성으로 태어나 왕실에 들어간 것. 그것이 그들의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네 여인 중 누구에게 가장 마음이 가시나요? 억울하게 죽은 윤 씨? 친아들을 위해 의붓아들을 버린 정현왕후? 희생양이 된 장녹수? 아무 죄 없이 쫓겨난 신 씨?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밤의 실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